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그죠? 우리가 DB 연동에 필요한, 객체들, 그리고 JDBC에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 지난 장이었던가요? 저랑 같이 DB 설치하면서 이제 웹 DB도 만들어야 돼, 웹마켓 DB도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 DB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웹마켓 DB는 조금 있다가 저랑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그때 같이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테스트 DB는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조금 데이터를 수정을 하려고 할래요. 이 테이블의 컬럼을 하나만 좀 요 폰이라는 거를 없애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alter 테이블 해서 members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드랍이라고 치고 컬럼이라고 컬럼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폰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됐고 다시 셀렉트 해서 members를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폰이라는 게 사라졌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쓴다고 했죠? 그죠? 딜리트 해서 자 뭡니까 members 그죠 이렇게 하면 딜리트 from이 있죠 from 해서 members 하면 데이터를 다 날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날리고 다시 이렇게 요 상태로 만들어 두고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 이클립스를 한번 띄워 보실까요?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이제 DB 연동을 한다 그죠? DB 연동을 하기 때문에 웹마켓 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자바 리소스 해서 우리가 유즈빈을 이용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다 그죠? 그래서 유즈빈 다음에 우리가 이제 DB 설치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여기가 우리가 10장인데 DB 설치가 한 장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프랙티스 챕터 10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테스트 DB하고 연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자 컨트롤 N 해서 자 C 다이나믹이죠. 자 다이나믹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프랙티스 언더바 챕 10이라고 해주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언더바 JSP 하고요. 다시 5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next 해주시고 또한 역시 next 해주시고 자, generator web.xml 체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아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론을 배웠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MySQL을 설치함과 동시에 그죠? 우리가 JDBC라는 것도 같이 다운을 받았던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고 JDBC를 우리가 붙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서버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add를 좀 하고요. 자, add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애드를 해 줍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자, 여기에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여기에 D 드라이브에 있었나요? 그죠? MySQL 작업에 우리가 요거 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이거를 이제 붙이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야 돼요. 압축을 이렇게 풀어서, 자, 요렇게 압축 풀기가 빨리 되면, 자, 이렇게 쭉 가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압축 푸는 데에서, 자, 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밑에 거는 더 압축시켜 놓은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우리가 쓸 것은 요걸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C 하셔서 웹.info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ySQL 커넥터가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이 JSP 하고 이 워크벤치에 있는 그러니까 MySQL하고 연동하는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쿼리란다. 요 코드를 짜보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뭡니까? 테이블을 그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DB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DB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 먼저 자 컨트롤 N 해서 JSP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커넥션이라는 JSP를 하나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딴 거는 다 똑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타이틀 제목은 DB 연결이라고 할까요? DB 연결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바로 여기서 스크립트 리스로 선언을 만들어 보죠.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DB 연동 객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커넥션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바로 뭐 때문에 뭘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그때 했지 않습니까? 커넥션 객체로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class.4name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걸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에 커넥션이라는 연결 객체가 등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커넥션을 일단 선언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커넥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ction 하면 여기에 두 개가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두 개가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com.mysql.jdbc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 java.sql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클릭하면 자동 임포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역시 문제가 되는 거, 자, 역시 우리가 add 라이브러리 빌드 패스에서 안 해줬다. 그죠? 그래서 add external jars 해서 JSP하고 Sublit API를 열고 자, apply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생겼네요. 아니군요.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얘를 일단 널로 선언을 널 값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는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우리가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자 스트링 URL 해서 URL은 우리가 DB 접속하는 경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JDBC고요. 그 다음에 콜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게 바로 MySQL이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콜론 하고요. 역슬러시 2개 하고 그 다음에 로컬 하고 호스트 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요. 포트 번호가 나와야 돼요. 포트 번호는 하나의 PC에 프로그램을 구별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해야 될 DB 이름이 바로 테스트 DB였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URL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내용이 조금 갑자기 우리가 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DB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URL은 뭐예요? 그렇죠? MySQL 서버에 그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함 이래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자면 JDBC 플러스래 콜론하고 MySQL을 이놈은 뭐냐면 바로 뭡니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우리가 HTTP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로컬호스트 뭘까요? 로컬호스트는 그쵸,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그죠?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자 3306 그죠? 3306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DB는 뭐라고요? 그죠? 테스트 DB는 바로 우리가 접속할 DB명을 의미하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고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RL이 나왔다면 이까지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타입으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에서는 유저라고 할까요? 아이디죠. 아이디 그리고 여기에서는 pw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는 저는 루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역시 비밀번호는 저는 1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접속 아이디가 될 것이고, 이놈은 바로 접속 비밀번호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넥션 객체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요.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우리가 동적 객체를 얻기 위한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클래스 자바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클래스를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 해보면요, forename이 있죠. 그죠? forename 해서 얘는 정적 객체, 동적 객체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클래스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는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점 해서 forename을 합니다. forename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비로소 드라이버 이름을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이버 이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드라이버 이름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 드라이버 이름이 바로 뭐냐? 자, 이것도 통상적으로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스트링에서 드라이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MySQL의 드라이버는요, com. 하고요. 그리고 MySQL. 하고요. 그 다음에 JDBC. 하고 대문자로 드라이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뭘 넣으면 될까요? 그죠? 드라이버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드라이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버를 넣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컨 해봅니다. 커넥션이죠. 커넥션 해서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커넥션 객체를 어디서 얻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비로소 잠깐만, 이 클래스 자바 맞죠? 맞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커넥션 객체는 말씀드린 바대로 드라이버 매니저에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것이 여기 있죠, 그죠? 자바 x 네이밍 SQL인가요? 이거 잘못했군요. 드라이버 매니저, 여기에 자바 SQL 미치죠. 그래서 자, 드라이버 매니저에 점 해서 get connection을 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성자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는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자, URL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뭡니까? 아이디와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주면 바로 우리가 URL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접속이 됐으면 아웃점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연결 성공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그죠? 베이스 연결 성공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자, 한번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해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고, 자, 이제 올라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 이렇게 뜹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요, 원래 드라이버 이런 클래스 포네임에서는 일반 예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외가 이제 일반 예외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설정에서부터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클래스 포네임을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ry 이렇게 해줍니다. try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좀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캐치, 자, 요렇게 하고 캐치 구문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캐치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exception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E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예외 구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 연결 실패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칸을 좀 띄워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BR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아웃점 프린트 ln에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getMessage라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잖아, 전부 다. 그죠? 예, getMessage를 통해서 알아내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printStackTrace를 우리가 알아봐도 됩니다. printStackTrace를 print ln에서 왜 에러가
넣나요? 이 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출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찍어야 되죠. 바로 이렇게 콘솔 창에 이거는 찍는 거예요. 이거는 콘솔에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웹에다가 웹페이지에 출력을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제가 항상 강조하던 거, 자, 다 썼으면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finally라고 우리가 쓰라고 했죠. 그죠? finally. 얘는 옵션이잖아요.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항상 예외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얘는 실행하는 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f에서 커넥션이라는 리소스를 사용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널이 아니라면, 그죠? 널이 아니라면 닫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커넥션 해서 여기에다가 점 close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드라이버 명을 주고 드라이버 명을 주고 뭐 한다고요? 그쵸? 동적 객체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 뭐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 비로소 뭐예요? 이 드라이버가 JDBC라는 드라이버가 어떻게 된다? 제가 조금 땡길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드라이버가 어디에, 즉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이놈한테 이제 우리가 등록이 되는 거죠. 매니저에 등록이 되어 커넥션 객체를 얻을 수가 있다. 연결 객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드라이버 매니저는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JDBC 드라이버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정적 초기화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드라이브 명을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AA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라는 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예외가 터지겠죠? 그러면 캐치 구문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닫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콘솔에 한번 봅니다. 콘솔에 자, 예외가 터진 내용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즈바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커넥션 클래스에서 몇 번째 줄에서 에러 났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커넥션 JSP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드라이버 로드 자체가 안 돼서, 문제가 됐군요. 그래서 여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알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커넥션을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외가 뜬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놈은, 웹페이지, 이거에 get 메시지는 요게 나왔던 거예요. 예, 요게 나왔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콘솔에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드라이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죠. 예, 드라이버 이렇게 돌리시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이라고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첫 번째 과정인 뭡니까? 그쵸? 커넥션 객체가 가장 중요하니까 얘를 지금 얻어내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넣어준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쓰기 위해서 어떤 걸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다음 장 강의에서는 뭐 인서트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 갔나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앞으로 이제 인서트나 딜리트나 뭐 할 때마다 얘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지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거 그냥 계속 인클루드해서 땡겨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N 해서 JSP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이라고 할게요. 컨하고 dbcon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db connect라고 하든 con이라고 해서 점해서 JSP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저 골뱅이 해서 페이지 지시자로 여기에다가 뭐 주면 돼요. 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페이지 해서 여기다가 임포트를 하면 돼요. 임포트를 해서 전부 다 우리는 java.sql에 있는 아스타리크를 주면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래서 SQL에 관련된 내용들의 패키지를 다 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커넥션 JSP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었던 어떤 것만 가져오면 돼요. 모르시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만들었던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 요렇게 우리가 커넥션 널 요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클래스 포네임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get 커넥션에서 얻은 내용까지 이거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요걸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dbcon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크립트 릿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되고 try 구문은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놔두도록 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따로 요거를 include를 해서 땡겨서 우리가 쓰면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컨트롤 F11번 해서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dbcon 하고 나서 어떠한 내용도 콘솔이 어디 갔나요? 잠깐만요. for window show view 해서 콘솔. 자, 콘솔에서 지금 별다른 예외가 뜬 게 없다, 그죠? 별다른 예외가 뜬 게 없고,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보면, 별다른 예외가 without server identity, 이렇게, 미리, 자,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dbcon JSP 파일에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도 출력이 되지 않고 잘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가 터지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잘 땡겨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을 두 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직접 커넥션 객체를 우리가 연결해서, 가져온 거고요. 얘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굳이 여기다가 붙일 필요 없죠. 그래서 따로 나중에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 여기서 여러 개의 파일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지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했던 게 페이지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연결 부분을 따로 파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서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거를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땡기는 include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우리가 insert, 뭐 delete, select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